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21일 산케이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자민당 외교부 회장 한국이 더 훌륭해 베이징 올림픽 대응입니다. 일본의 외교 실세인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 회장이 기시다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 대응을 비판했다는 건데요. 혐한인 그가 한국의 대응이 더 훌륭했다고 평가했군요. 누리꾼들이 기시다의 우유부단함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 회장은 21일 기시다 총리가 베이징 올림픽 대응에 관해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명언하지 않은 것에 관해 트위터에 실망, 어느 의미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이 훌륭, 일본 외교 괜찮은가? 라 올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올림픽의 취지나 정신, 외교의 관점 등을 감안해 일본의 국익에 비추어 판단해 나간다라고 종래 주장을 거듭해 설명하며 당분간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사토 씨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은 하지 않는다고 명언, 중국의 인권 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런데도 태도는 명확, 일본이 망설이면 외교부회를 열겠다고 지적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단지 남에게 휩쓸리는 것뿐이다. 결단력이 떨어져 제대로 설명도 못한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해답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 대치할 각오가 있다면 친중이랄까 다른 생각의 외무상 따위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치는 빨리 확실하게 라는 의미에서는 정론이군. 총리는 외상 시절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랑말랑하고 우유부단하여 정치적 센스가 없다. 이 경우는 늦을수록 세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듣는 귀를 가졌다고 자청하니 어질어질하겠죠. 신념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지지율이 높은 것 같지만 조만간 바람처럼 마이너스 될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요? 침묵이란 일본에서는 통용되어도 외교에서는 일절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토 마사히사 씨가 외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집권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일본 공산당조차 외교적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런 일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한심하다. 타이밍을 본다며 미루는 건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거야. 지금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까. 초조하게 만들어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취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과 저울질을 해서 결실을 잘 거두려 꾀를 부리고 있는 거지. 이대로 가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일 정상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 근해에서의 중국 항공모함 훈련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사토 씨 등이 좀 더 압력을 가했으면 좋겠다. 국익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 저자세 외교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괴물 같은 정권이라 아무 때나 나부낀다. 총선 끝나고 제일 셀 때인데 컬러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총리가 된 의미가 없다. 옆에서 보면 한국은 레드팀이고 일본이 기회를 보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에 대한 비판표의 행선지가 만들어졌다. 내년 참의원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원래 배짱도 없는 놈에게 총리를 시킨 게 잘못이야. 중요할 때의 결단력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녀석은 나라의 우두머리는커녕 보통 조직의 우두머리란 애당초 무리였을 거야. 소극적 자민당 지지 입장이지만 기시다 내각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센카쿠에 손을 뻗게 하고 군 기지나 수자원 근처의 토지를 사게 하고 기술을 도둑 맞았으며 야스쿠니 등의 내정에 트집을 잡혀 이를 꼬이게 만들었다. 기시다 씨와 하야시 씨 적당히 해주십시오.
기시다 씨가 총리가 되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우유부단한 게 바람개비 같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즉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겠지. 베이징 올림픽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다. 요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의 스피치가 많다. 내가 결단한다, 국익을 우선하고 적절한 시기에 등등,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스피치를 잘하지 못한 스가 씨는 실행력이 있었지만 기시다 씨는 우유부단하고 너무 늦다. 이렇게 일본은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물러나고 당하는데 일본 정치가들 중에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적은가? 적어도 기시다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기시다 씨는 소문대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군요. 결단력 없어, 우유부단하고 눈치가 없어. 바로 맞는 말일 뿐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도 중국에 헤아려야 할 만큼 촌스러운 인물. 중국의 인권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을 경솔하게 여긴다. 민주주의 국가 일본에 그런 냉혹한 총리라니 부끄럽다. 사토시 마음껏 날뛰어도 좋아요. 이전부터 국익이라는 말에 다소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익인 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국익보다 정의가 우선사항 아닐까요? 옛부터 일본은 정의를 존중하는 미덕이 있었습니다만 기시다 씨는 정권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총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리로 취임하면 나머지는 주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강한 권력의 추진력도 그렇고 스가 총리가 백신 공급에 전력해 만든 지금의 조금 안정된 시간도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처음에 한 말도 기시다의 듣는 힘 박스를 통해 흔들리면 이상한 절충안이 돼 나온다. 이번 총리는 신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구미 각국의 리더들은 일본은 역시 미얀마, 라오스 같은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제 보이콧을 표명한다고 해도 마지못해 하는 걸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미일 안전보장은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전략대로 말입니다.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수록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것이 일본을 얕잡아 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철저히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될 뿐입니다. 중국의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본이 반대로 돌면 철저하게 공격해 온다. 미국에서 보면 일본의 결단력이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빨리 가면 된다. 돌쇠 한마디. 선택을 고민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됐군요. 일찌감치 숙제를 끝낸 우리는 벌 받는 애 구경이나 합시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